안녕하세요. TV주치 이현주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앳돼 보이는 동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움을 갖고 계신데요. 이런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접고 10년보다는 젊게 또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안 성형인데요. 어려 보일 뿐만이 아니라 지적이면서 우아한 이미지까지 가질 수 있는 이 성형 정보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이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일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는 동안. 주름 없는 탄력 있는 피부와 함께 조화로운 이목구비는 동안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얼굴의 중심인 코와 단아한 이마, 아름다운 턱선은 얼굴을 입체적이며 매력적인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이 알려진 자가지방 이식부터 T존 성형까지 세련된 미인이 될 수 있는 동안 성형의 모든 것, 오늘 TV 주치에서 알아보자. 오늘 동안으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 성형외과 최승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정말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안하면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활기찬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안이 주는 또 다른 이미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장수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진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대가 돼서 예전에는 나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최근에는 뭐 60대도 젊은 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인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동안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면 어떤 조건이 붙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얼굴에 조화가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실제 나이보다는 얼굴이 많이 빠져서 각이 져 보인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코가 실제 얼굴에 비해서 너무 짧거나 또는 코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제 타고날 때부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거는 최근에 젊은 층들에서 다이어트가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달에 보통 자기 체중의 10%, 예를 들어서 50kg인 여자가 한 달 안에 10%, 5kg를 빼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얼굴이 처짐 현상이 오게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젊은 아가씨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선이 꿀렁꿀렁하다든가 이제 그런 느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지만 나이는 더 들어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저 사람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빼면은 정말 완벽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눈 밑에 주름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여서 성형수술 할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런 눈 밑 주름이나 혹은 팔자 주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방송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 정말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안이라고 해서 어떤 한 부위가 두드러져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동안으로 보이는 거는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 보이거나 좀 더 자기 이미지보다 좀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마나 눈 또는 코, 입술 등의 그런 비율이 맞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균형과 그다음에 피부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야지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주변만 봐도요, 정말 어려 보이고 싶어 해서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자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방 이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뼈를 깎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뼈를 깎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안면 윤곽 수술보다는 자가지방을 통해서 얼굴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네. 따라서
자가지방 이식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어려 보이게 하거나 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이제 대단히 좋은 그런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동안하면은 좀 주름 없이 팽팽한 피부를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름을 피는 데는 보톡스가 최고지. 아니야. 팔자주름 피는 데는 또 필러만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보톡스와 필러와 이 지방 이식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요즘에는 시술 자체가 너무 이제 아주 파퓰러해져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톡스라는 거는 우리가 주름을 필 때 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입가에 있는 주름을 피기 위해서 보톡스를 쓰기는 어려운데 그 지역은 보톡스를 맞게 되면 입이 이렇게 돌출돼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작은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눈이 더 부어 보여서 오히려 시술한 결과가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필러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얼굴 전체를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좋은 재료임은 틀림이 없는데 필러는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가 얼굴에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의 필러가 필요하다 한다면 30개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방 이식은 보통은 이제 양이 더 많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물론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부 흡수가 돼서 없어지게 되지만 이제 지방 이식은 생착이 한번 되게 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이식은 생착이 돼서 모양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이식이 된다면 그 형태가 그대로 그 사람이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 이식은 영구적인 방법, 보톡스나 필러는 일시적인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요, 이 자신의 지방을 빼서 내 몸에 투입을 하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부작용이 없겠지만 내 몸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좀 더 흡수가 빠르지 않나 이런 표현들도 쓰거든요. 예, 보통 지방 이식을 시행했을 경우에 교과서적인 표현대로 한다면은 50%는 흡수가 되고 50%는 생착을 하고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시술해 보게 되면 전체 볼륨에서 한 20% 정도가 생착하는 걸로 이제 되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맨 위층에 있는 게 이제 피부층이 되겠고요. 그 밑에가 지방층이 있고 또 가장 아래쪽에 지방층이 있고 중간에 근육층이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 이식이라고 한다면 피부층 아래에 있는 지방층에다가 지방을 넣어주는 그런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착률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지방 이식을 할 때 이렇게 지방의 양층, 그 다음에 근육층, 또 밑에 뼈막층 이렇게 4층에다 넣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전층 지방 이식 또는 파미 테크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시술하게 되면 많은 양을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번 이식을 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만 넣더라도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전체 볼륨의 한 50%는 생착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미 테크닉을 이용해서 지방 이식 수술을 한다 그러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고 또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가 지방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환자분의 변화된 모습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환자분 사례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자, 좌측에 있는 경우가 이제 수술 전이고 우측이 수술 후 모습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왼쪽은 상당히 얼굴이 각져 보이고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미지가 되겠고 우측은 좀 더 얼굴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이분이 이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안면 윤곽 시술을 하신 거죠. 뼈를 깎는 안면 윤곽 시술을 하셔서 광대뼈하고 턱뼈를 깎아서 본인은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그런 시술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혀 얼굴이 작아 보이거나 또는 더 어려 보이거나 하지는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얼굴을 좀 더 부드럽게 지방을 통해서 이마라든가 코 형태라든가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볼살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지방을 이식을 해서 좀 더 얼굴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든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좌측에 있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퍼져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마와 코, 그 다음에 팔자주름 있는 부위, 이제 이쪽을 지방을 통해서 얼굴을 좀 부드럽게 또 각져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얼굴 전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우측에 있는 모습이 좀 어려 보이고 좀 더 이렇게 뒤티나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화면상으로도 만나봤지만요, 이 젊은 분들도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이미지가 밝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가지방 이식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 나이를 10년 전으로 되돌려서 더 훨씬 더 환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부를 당기는 시술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부를 당기는 수술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실제로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은, 우리 얼굴 피부 단면도를 이렇게 이제 단면도를 상하로 자르게 되면은 맨 위층이 이제 피부층이 있겠고, 그 밑에가 이제 지방층이 있겠고요. 그 밑에 이제 가장 우리 얼굴에서 무거운 근육층이 있는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질긴막을 우리가 이제 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스마스라는 거는 피부와 지방과 근육 또 밑에 지방이 하나의 선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스마스층을 우리가 끌어주게 되면 그 얼굴 전층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사진층을 보시면은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우리 얼굴의 전체 그 이제 분포도를 그 피부 밑에 있는 근육층을 당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육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싸고 있는 두꺼운 막, 그 스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스를 당기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그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눈가 옆에 있는 뼈막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층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가 또는 무거운 지방 같은 것들이 중력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피부층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팅기다가 대개 30대 후반 또는 40대가 되면 피부층에서 콜라겐이 빠지면서 더 이상 버팅기질 못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느낌을 피부 밑에 있는 근육층을 당김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태로 고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시술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영구적으로 이게 결과가 지속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한 50대 정도 되는 분의 그 얼굴 톤을 30대 톤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되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다 다시 픽스를 해놓게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따라서 내 동기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10년을 뒤로 당겨놨다면 계속 10년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요거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해부학적 위치, 그 젊었을 때 해부학적 위치에다 픽스를 해놓게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스마스라는 이 조직을 정확하게 잘 잡아당기면은 피부에 다시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다음에 그 스마스 시술 원리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시술 원리를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 시술 원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부층 밑에 있는 근육층이 사실은 제일 무겁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피부를 당기는 시술 방법을 통해서는 피부라는 건 늘어나기 마련이고 또 피부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 탄력을 잃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서 얼굴의 탄력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눈 밑에 뭐 하얀 검이 있다든가 눈 밑에 처졌다든가 또는 목살이 처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부를 당기는 시술을 통해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 밑에 있는 구조적으로 무거운 근육 구조 또는 지방 구조 전체를 처져 있는 구조를 중력에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뭘 잡아 끌어올리냐면은 스마스라는 거는 피부부터 지방 끝까지 전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스만 잡아당기게 되면 전체가 다 올라오겠죠.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그 적당한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뼈에는 아주 두껍고 단단한 막이 있는데 뼈막이라고 하죠. 그 뼈막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원장님의 설명을 자세하게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마스 시술을 받은 환자분의 이 전후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을 보시면요.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물론 눈을 가려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좌측과 우측을 보시면 한쪽은 피부 전체가 이렇게 잔주림이 많고, 그 다음에 좀 피부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분 그 혈관이 이제 많이 확장돼서 피부가 약간 그 붉은 그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렇게 혈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피부 형태였고, 또 옆에서 보면은 피부 형태가 꿀렁꿀렁한 그런 이제 그런 전형적인 40대 중반의 그런 피부톤을 가지신 분인데요. 우측을 보시면 피부가 되게 탄력 있고 굉장히 맑아 보이고 좀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피부톤만 봤을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 그렇게 좀 젊어 보이는 모습이 되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피부 밑에 있는 근육 구조를 스마스라는 구조를 당겨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요 끝에 여기 뼈막에다가 고정을 하는 건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턱이 져 보이는 이런 흉터 조직이 보이죠? 네. 이런 거는 전층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약간 그 턱이 지는데, 요거는 이제 적어도 한두 달 또는 길면 3달 정도 지나야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수술 후에 흉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분은 이제 눈 밑에 그 이제 지방 주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그 처져 보이는 그런 지방 주머니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그 싸고 있는 막이 약해지면서 콜라겐이 빠지면서 약해지게 되면 뒤에 있던 눈 밑에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 뒤쪽에 있는 지방이 서서히 밀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이렇게 그 자루 주머니처럼 처지게 되는데, 그거를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막 자체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방이 더 밀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방을 빼게 되면 다크서클처럼 푹 꺼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눈 밑에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밑으로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다시 지방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을 눈 밑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뼈막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 있는 분들도 다크서클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 눈 밑 지방을 싸는 막을 보강을 해주게 되면 다크서클도 물론 없앨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눈 밑을 교정을 해준 다음에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마스를 당겨서 뼈막에 고정해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스마스 시술로 인해서 주름도 확 펴질 뿐만이 아니라 피부톤도 훨씬 밝아지고 환해진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안의 요건으로 코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 성형으로도 동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흔히 보면은 어렸을 때 코를 다쳤는데 본인이 모르게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코를 다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매부리가 좀 형성될 수가 있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콧등 자체가 넓어져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얼굴 크기보다는 좀 더 커져 보일 수가 있고, 얼굴이 좀 세련된 느낌을 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코폭을 줄여준다던가 아니면 코선을 좀 부드럽게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가 얼굴에 비해서 너무 짧아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서양인들처럼 실제로는 코가 좀 짧고 낮은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서양 사람들은 실제로는 얼굴 크기가 동양인들보다 더 작은 건 아닌데 상당히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얼굴이 좀 입체감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코 형태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따라서 코가 너무 짧거나 또는 너무 코가 낮거나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가 있고 또 얼굴이 더 커져 보일 수가 있고, 이런 거를 교정해 줌으로써 좀 더 입체감 있고 어려 보일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코 성형을 통해서도 동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환자분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제 여기 이분을 보시면은요,
좌우 사진을 보면은 좌측에 있는 얼굴 형태가 훨씬 더 커 보이고 우측은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고 우리가 물론 눈을 가렸지만 좌우에서 알 수 있듯이 좌측에 있는 분의 이제 같은 분이지만 좌측 사진에 있는 그 코 형태가 크고 또 콧등이 많이 이렇게 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얼굴보다는 좀 더 얼굴이 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고 네. 우측은 코폭이 이렇게 줄어든 그 효과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얼굴 형태가 입체감 있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얼굴 크기는 같은 크기지만 좌측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퍼져 보이는 이미지고 우측은 얼굴이 입체감 있어 보이는 이미지고요. 따라서 좌측에 있는 분의 그 사진은 전형적인 우리 동양인들의 일반적인 그 코가 낮고 짧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코의 형태를 얼굴 전체의 크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는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코만 바뀌어도 인상이 확 바뀌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동안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마와 코와 턱의 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T존 성형술이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T존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T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눈썹 있는 부위를 일자로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또 이제 중앙 라인을 그리게 되면 T자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T자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들어간 데는 또 이렇게 채워주게 되고 또 너무 나온 데는 좀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걸 이제 T존에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얼굴이 너무 이마가 꺼졌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귀티나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빈티나 보이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입이 너무 돌출돼 보인다고 한다면은 좀 세련된 이미지를 갖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보강해 줄 부위는 보강을 해주고 네. 또 넣어줘야 될 때는 넣어주고 이제 그런 걸 T존 성형의 대표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T존 성형술에서 이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국 여성들은 특히나 이마 이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쁜 이마, 누구나 꿈꾸는 이마이기도 할 텐데 이마 성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마 성형은 사실 대단히 간단한 시술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형물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본을 뜬 다음에 보통 뼈막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마에 본을 떠서 이마 부분이 마취가 된다면 시술하는 시간은 불과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에요. 그리고 그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가지방을 통해서 충분히 이마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모양적으로는 보형물을 넣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마 수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또 간단한 시술에 비해서는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쁜 이마는 정말 단아한 이미지를 주곤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코뿐만이 아니라 이마와 턱까지 아름다워 보이는 T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 전후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T존에 해당되는 그런 분일 수가 있는데 네. 이마는 좀 꺼져 있고 또 코는 약간 매부리 때문에 좀 길어 보이고요. 또 입은 좀 돌출돼 보이고 상대적으로 팔자주름이 있는 데가 꺼져 보이고 턱은 뒤로 후퇴되어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T자를 이렇게 눈썹 있는 데하고 코 가운데 중앙 부위를 이렇게 그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T존의 얼굴 형태를 맞추게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코선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특히 돌출돼 보이는 입을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팔자주름하고 그 다음에 턱선을 교정해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 그렇게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사진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 미간 부위가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눈썹이 상대적으로 돌출돼 보여서 눈썹이 커 보이면은 사람이 인상이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팔자주름 있는 데하고 턱 부위가 뒤로 후퇴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입이 많이 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간하고 이마 각도를 우리가 대개는 한 140도 정도 맞추게 되는데 그 각도를 지금 맞췄고 그다음에 팔자주름하고 인중하고 코와의 각도를 정확하게 90도로 맞춰서 입이 들어가게 보이게 했고요. 네. 따라서 이런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얼굴 윤곽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좀 더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안을 만들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동안 성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안 성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 보이고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갖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네. 따라서 그분의 나이에 맞게끔 그분의 현재의 나이보다 좀 더 어려 보이고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절대 무리한 그런 시술을 통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시술 방법을 택하지 않고 네.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동안이 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먼저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받는 것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최승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월의 흔적을 되돌린 듯 생기 있게 어려 보이는 외모, 많은 분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동안의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정말 꾸준한 피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부터 잘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